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저희가 한 언제지? 2주 전인가요? 그때 갑작스럽게 캠핑을 한번 떠났던 거 기억나나요? 같이 갔으니까 기억나겠죠? 그 전날에 제가 어라운드라는 잡지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거기 글들을 보다가 갑자기 어라운드 빌리지가 생각이 나서 예전에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행사 같은 것도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당일 캠핑하는 것도 있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감자 씨한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우리 한번 캠핑이나 가자. 여기 당일로 할 수 있다더라. 대부분의 캠핑장에서 예약을 하려면 어쨌든 하룻밤 자는 예약이니까 조금 시간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당일로 했는데 다 좋았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말 날씨가 추운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저희가 텐트가 원터치 텐트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텐트 꺾이지 날라갈라 그러지 팩은 없지. 그래서 팩도 거기 이제 어라운드 빌리지는 보면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 가지고 그래도 내부에 이제 뭐 스태프들이 이제 일하는 관리하는 그런 곳들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팩도 한번 빌려가지고 박았죠. 박았고 근데 그 망치도 없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돌 주워다가 박고 발로 박았죠. 이렇게 푹신한 그래도 잔디밭이라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게 어려움은 없었고 뭐 망치 같은 건 필요 없는 정도의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울고 첫째는 아니 근데 저희 애들이 좀 크면 이제 같이 잠도 자고 캠핑 장비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할 텐데 아직은 좀 캠핑이 우리 삶에 좀 제대로 들어올 때까지는 좀 맛보기로 좀 여러 번 다녀보자라는 취지로 원터치 텐트에 좀 가벼운 캠핑 장비들 위주죠. 그냥 다 금방금방 치고 금방금방 필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좀 장비들도 좀 그렇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보통 이제 쉘터 같은 데다가 안에 이너 텐트 해놓고 다들 그 안에 들어가서 아늑하게 먹고 하는데 저희는 뭐 사실 뭐 쉘터 텐트까지 하기가 아직은 애들이 좀 더 크면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바람에 너무 취약했어요. 그죠? 뭐 가스불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그 지리산 꼭대기에서도 불 켜지던 그런 이소부탄 가스인데 바람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라운드 빌리지 자체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좋았어요. 가는데도 한 50분? 차 타고 한 50분 정도 걸렸고 거기 그 건물도 어찌됐든 뭐 나름 꾸며놨어. 막 엄청 세련된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폐교니까 뭐 세련되진 않지. 하지만 감성적으로 다 잘 꾸며놓고 스태프들도 친절하고. 근데 여름에는 거기 이제 풀장도 개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좋긴 한데 우리의 장비는 아니야.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단 한 번도 좋은 날씨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맨날 바람 불어. 바람 때문인 것 같아, 문제가. 옛날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국토순례를 떠날 때 그렇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장비만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장비가 사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장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의 결심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뭔가를 마련할 결심이 아니니까 날씨 탓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맨날 야외에서 치면 그날 바람에 따라 미친 듯이 나부끼잖아요. 그치. 셔틀콕이. 저희 장비는 날씨를 많이 타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더운 여름날 갈 수 없어요. 타프가 없으니까. 너무 추운 날도 갈 수가 없어요. 바람 많이 부는 날 갈 수 없어요. 비가 살짝이라도 와도 갈 수 없어요. 이게 약간 좋은 날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일 날씨 좋대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딱 예약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지. 캠핑장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애들이 좀 크면 이제 캠핑을 좀 같이 즐기고 할 나이쯤 되면 이제 그때는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나가서 시간 보내고 하는 건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좋고. 근데 이제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었고 그때. 힘들었죠. 힘들긴 힘들었죠. 바람도 많이 불지. 어찌됐든 뭐 앞에서 그러니까 둘째는 울고 첫째는 짜증내고 남편도 뭔가 이제 감자 씨도 뭔가 잘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 것 같고 나도 사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캠핑이었다. 언제 한번 우리는 제대로 된 좋은 날씨. 그래서 난 생각을 한 게 캠핑장이 아니라 좀 그냥 우리는 어쨌든 원터치잖아. 그러니까 본격적이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좀 좋은 스팟에 그냥 우리만의 어떤 시크릿 장소를 찾아내고 싶다는 근데 생각. 아무 데서나 이제 좀 잘 알아봐야지 불 피우고 맞다. 하기가 그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여기 잔디밭 좋은데 그래서 텐트 쳐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게 뭐 쌍팔년대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원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놀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는 했는데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캠핑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저희가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절기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절기를 갖고 온 이유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는 자연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키즈 카페 이런 데도 좋죠.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어쨌든 계절 변화, 꽃 피고 지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는 과학이다. 농담처럼 아내랑 같이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야 오늘 비 오는 고굴에 비 오는 날이라는데 기가 막히게 또 비가 와요. 그쯤에서 야 절기는 과학이야.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해지나? 딱 보니까 오늘 무슨 날인데? 춘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오늘 방송도 있지만 방송을 빌어서 한번 우리도 절기를 한번 훑어보자. 우리가 절기 전문가는 아니니 깊이 파고들 순 없지만 절기를 한번 가볍게 훑고 지나가면서 요거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생뚱맞게 좀 절기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네? 오늘은? 그럼요. 그렇죠. 이런 게 실력이죠. 그래요. 교사 경력이 몇 년인데요. 그죠? 좋아. 오늘은 이제 절기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민음사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거기에 찰스 엔터라는 애가 나왔고 걔가 추천한 책이 절기 행복이라는 책이었고 너무 책이 사고 싶은데 요즘에는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 책을 다 함부로 또 내가 사고 싶다고 다 사지도 않거든요. 있는 책도 버리는 중이죠. 웬만하면 지금 다 전자책으로 저희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남편과 하다가 감자 씨랑 하다가 자연스럽게 절기를 한번 다음에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제 감자 씨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네요. 뭐 저는 근데 절기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대안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자연과 어울리는 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절기를 갖고 본격적으로 노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좀 학년이 절기는 아무래도 좀 저학년들 위주에서 절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 주변 지인이 이제 꽃피는 학교라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꽃피는 학교는 이제 초중고 다 있지만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절기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자연과 함께 놀고 그런 놀이 활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되게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무리에 절기 교육이 좀 좋은 교육 같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좋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마음속에 좀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로키 씨가 절기 얘기를 하길래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도 않고 절기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4월 30일이고 음력으로 4월 3일. 지금 이제 고구 절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절기는 이제 음력을 따지지 않죠. 음력으로 그치. 맞아. 그치. 네, 절기는 이제 양력입니다. 그래서 양력이라고? 네, 절기는 양력에 해당합니다. 네, 뭐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셨군요. 저는 뭐 이렇게 로켓 씨가 모르겠지만 책을 2권이나 읽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래? 네, 책을 2권 읽었어? 음력이 이제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음력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의 이동 모양을 보고 물론 당연히 양력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일치하진 않는데 옛날에 천문기구가 태양의 위치를 꽤나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 놓은 24절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양력하고도 거의 맞아 떨어져요.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특정 날짜에 그래서 절기는 큰 날짜가 며칠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 이내에 매년 비슷한 날짜에 맞아. 그 절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양력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근데 저도 한번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절기 교육에 대한 책이었어. 그냥 뭐 교육 만화 도서였나? 뭐 그런 식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나도 이 책 읽기 전에 절기랑 명절이랑 좀 명절은 헷갈리고 뭐 엄연히 있더라고. 음력이니까요. 근데 나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절기도 나 음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고 명절은 어쨌든 다 음력으로 하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고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단오야. 난 단오가 절기인 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절기인 줄 명절이죠, 알았어. 명절. 근데 옛날부터 홀수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홀수를 기일로 봤어요. 복일. 그래서 홀수가 겹치는 날들이 주로 이제 명절입니다.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5월 5일이 이제 단오죠. 네, 그렇게 겹치는 날이 우리나라 명절이에요, 대부분. 네. 맞아.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혜원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뭐 행사만 하면 다 절기 이야기인 거예요. 뭐 경칩이니까 뭘 한다더라. 맞아요. 뭐 이건 7월 7석 같은 경우는 뭐 절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모든 명절 절기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근데 뭐 우수 이런 거 챙기진 않지. 근데 어쨌든 입춘이나 입동이나 입화나 계절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 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아. 교육하기가 참 좋죠.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도. 오늘도 이제 24절기가 있지만 24절기를 훑고는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절기에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있는 절기죠. 입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입춘은 이제 2월 4일경이라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입춘이 왜 춥냐면 이게 중국에서 절기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줄구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남쪽이었대요. 이 절기를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서 누가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이름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입춘이 되게 추워요. 근데 입춘 대길이라고 붙이는 입춘첩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춘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봄이 오는 시작을 알리는 거죠. 네, 이제부터 봄이다라고 하는데 날씨는 아니지. 겁나 추운. 그치. 우리 계절로 따지면 사실 겨울이죠. 입춘도 아직. 그게 무슨 말이지? 봄이 왔다고 해서 입춘인데 계절로 겨울이라니요? 언제까지? 2월 달이 겨울이잖아요. 2월은 달이 봄이 아니지. 2월 달이 겨울이라고 어디 돼 있는데요? 누가 2월 달을 겨울로 규정을 해요? 2월을 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춘부터는 우린 봄이라고 부르죠. 봄이 왔다. 입춘. 제가 사실 그 책에서 가지고 왔거든. 네.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옛날에는 새해 첫날을 입춘으로 본 건 맞는데 어쨌든 봄은 춘분에서 하지 사이, 여름은 하지에서 추분, 가을은 추분에서 동지, 겨울은 동지에서 다시 춘분까지를 사계절로 나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군요. 아, 입춘이라고 해서 뭐 꼭 겨울은 아니다. 그 그치. 우리가 지금 사계절로 따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닌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뭐 태양의 움직임으로 한 거니까 어쨌든 날씨는 아직 춥고 그죠? 근데 그렇다면 왜 입춘이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좀 이거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조금 네 독자께서 알아서 검색을 하시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 절기도 좀 중요한데 이게 입춘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하면 이제 어둡고 그죠? 춥고 밤이 길고 그런 것에서 이제 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뭐 악기를 쫓는다거나 뭐 새로운 봄을 맞아서 희망을 얘기한다거나 하는 게 바로 입춘이 계절적으로 봄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겨울을 버텨내고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좀 유효한 것 같고요. 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입춘을 딱 챙기진 않는데 입춘 전날을 이제 세스분이라 그래갖고 일본 도깨비가 오니잖아요. 그런 오니를 쫓는 이제 콩을 뿌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팥 뿌리잖아요. 팥 뿌리는 것도 동짓날 그것도 동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온도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좀 철학이잖아요. 어쨌든 성리학 이런 게 다 철학이니까 밤이 제일 길면 악귀가 있다라고 해서 팥을 먹는 이제 동지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때를 좀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콩을 바닥에 뿌리는 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콩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린 뭐 일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팥이잖아요 또. 근데 팥은 또 붉은색이 있으니까 붉은색이 그치. 또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입춘이 좀 의미가 있다. 근데 계절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입춘하면 제일 그래도 생각나는 건 입춘 대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맞아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문에 붙어 있잖아요. 입춘 대길이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이번에 이제 절기를 준비하면서 입춘에 그걸 많이 붙인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써서 붙여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문화처럼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지구의 날, 여성의 날 이런 거 챙기는 것도 애들이랑 같이 좋은 교육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세계의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떤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절기도 아이랑 같이 이렇게 챙기면서 같이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삐뚤삐뚤하게라도 좀 쓰게 해가지고 붙여본다던가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매년.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 우수로 지나가 볼까요? 우수는 이제 2월 19일 보통 한 1년을 24개로 나누었으니까 이제 15일 간격이겠죠?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절기가 네, 딱 들어오죠? 15일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공정궤도가 약간 타원형이기 때문에 15일은 아니고 15일 안팎 뭐 많으면 17일, 18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우수입니다. 우수는 이제 비우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수는 2월 19일이니까 이제 완전한 겨울은 좀 가고 이제 눈보다는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계절, 절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얼음이 녹는 시기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농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게 사실 다 농사죠. 농사 이야기잖아요. 농사죠. 그 내가 말한 그 학습 만화 거기에서도 농업과 관련한 이야기였어.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무슨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흉년이 온다나 풍년이 온다나 막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네네. 절기와 관련된 속담들 중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농업과 사실 지금은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워낙에 고령해, 워낙에 소수니까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이 농업과 관련돼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연에서 오는 것들로 이제 배를 불리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일수록 이제 절기가 좀 애매해지는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태양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그쵸. 절기는 그 절기일 텐데 아이가 어쨌든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점점 좋지 않은 지구에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가 조금 그래도 생태적이고 환경적으로 좀 민감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절기 교육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태에 민감한 아이로 좀 키우고 싶다. 이 아스팔트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그래도 꽃 피고 꽃 지고 언제 꽃 피고 언제 꽃 지는지 그리고 우수에는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봄나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때 냉이 같은 것도 먹고 하는 뭐 냉이 같은 것도 이제 직접 아이랑 같이 캐러 가보고 찾으러 가보고 여기 이제 새싹이 돋았다 이런 것도 좀 발견하게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좀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저는 그래서 우수도 굉장히 좋은 절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절기가 좋다 나쁘다는 없겠지만 교육적으로 아이랑 같이 이제 겨울 쪽 절기 가면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봄, 여름, 봄이나 가을 쪽 절기들은 그래도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계절이 크게 변하는 느낌이니까. 아무튼 저는 우수 그래서 아이랑 같이 봄나물 찾는 봄나물 찾는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우수에 이제 논밭을 태워요. 논밭을 태우는데 안 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되죠. 근데 이제는 뭐 논밭 태우는 것 자체가 벌금은 아닌데
산 근처에서 논밭을 태우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논밭 태우는 게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진짜 좋은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벌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빌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방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네. 효과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 논밭을 태우면 이제 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거름이. 양분이 되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태우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고는 하더라고요. 하긴 뭐 병충해 잡고 싶으면 요즘 뭐 다 농약 뿌리겠죠. 그쵸.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경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경칩입니다. 경칩은 이제 개구리가 깨어난다, 벌레가 깨어난다인데 정말 개구리 소리가 정말 시골에 가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자 씨가 이제 학교 출퇴근할 때 언제 한번 나한테 개구리 소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내가 네. 가다가 들었는지 아니면 오빠가 그냥 이야기해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아니 이게 애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자면 이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뭐 밤에 보일러 온도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개구리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요. 개구리가 알을 무지하게 낳잖아요. 근데 요즘 천적이 없으니까 다 깨어나요, 정말 개구리가. 근데 또 겨울 되면 어디 다 들어가 있는지 정말 땅속 깊이 숨어 있는지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개구리 정말 대단합니다, 이 경칩. 경칩에 개구리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많이 먹었다는데. 그건 뭐 먹을 게 없었을 때 얘기겠죠. 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해서 고로쇠 나무를 먹는 것이 어떤 하나의 풍습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곳에서 고로쇠 수액 시음도 하니까 한번 가자라고 하는 어떤 글을 봤어요. 그 겨울에는 나무에다가 이제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둘러주잖아요. 그럼 나무가 추울 때는 물을 안 빨아들여요. 물 빨아들일 딱 멈추고 몸을 바싹 말려서 건조하게 해서 겨울엔 나무 청진기에다가 나무에다 청진기를 딱 대면은 진짜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근데 겨울에는 딱 멈춥니다. 근데 이 봄에 겨울에는 나무들이 잘 안 얼어 죽어요, 오히려. 근데 이 봄에 얼어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을 이제 봄이다 해서 나무가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러다 갑자기 꽃샘추위가 확 와버리면 안에서 오는 그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을 내내에서 몸에서 수분을 빼서 낙엽도 털어내고 하는데 이제 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들이 얼어 죽는 경우들이 좀 있죠. 나 몰랐어.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주워 듣는 얘기들도 많고 뭐 생태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겨울에 얼어 죽는 나무들도 있지만 이 봄에 나무들이 얼어 죽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빨았다가 갑작스럽게 혹한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제 지금 뭐 경칩 얘기를 하고 있지만 꽃샘추위는 보통 이제 우수 춘분 이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샘추위가 이제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이제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얼어 죽기 쉽죠. 이때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계절입니다. 경칩은 뭐 애들이랑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개구리 보러 다닐까요? 어쨌든 뭐 고로쇠 수액 마시러 광양 가자. 광양. 벌레들이 이때 깨니까 벌레들이 이때 깨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우수 때 이제 불을 태우고 했겠죠. 근데 깨어날 벌레들은 다 깨어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춘분인데 춘분은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진다. 이것도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더라고. 낮과 밤의 시기가 같아지니까 워낙 철학적인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 이걸 중요시하는 문화들이 있죠. 어떤 뜻이죠? 철학적이라는 뜻이? 낮과 밤은 마이너스, 낮은 플러스니까 드디어 양이 음을 이기는 시기가 이때인 거잖아요. 같아지는데 왜 이기는 이제부터 거야? 같아지는 시간부터 이제부터 양이 많아지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춘분을 대단히 여기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기를 놓고 두 개가 국경일이에요, 아예. 춘분, 추분. 둘 다 같아지는 시기잖아요. 하나는 겨울이 그치. 길어지는 시기, 마이너스가 길어지는 시기, 춘분은 이제 플러스가 길어지는 시기죠. 이때를 국경일로 아예 지정을 해요, 일본은. 네, 그래서 이 벚꽃부터 시작해서 그 대대적인 꽃놀이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이 춘분이 어마어마한 축제예요. 사실 저희 나라는 춘분을 뭐 그렇게까지 뭐 기념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봄의 날이라 그래서
봄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봄의 날 했었는데 봄이 오는 느낌을 아이들이랑 같이 만끽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바로 이 춘분 때 바로 이 봄의 날을 진행했었죠. 이 꽃놀이를 이때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 진달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피지만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그치, 목련 빨리 피는 꽃들은 바로 이 춘분 때 싹 핍니다. 애들이랑 같이 꽃놀이 하기 좋겠죠? 3월 20일 경이니까 3월 20일, 21일 요때니까 저쪽 남쪽 지방에서는 벚꽃이 이제 올라옵니다. 3월 20일이면 경주 이쪽에서는 벚꽃이 쫙 펴요. 우리가 그때 카이스트 가서 벚꽃 본다는 게 4월 초였던가요? 그렇죠. 이제 3월 20일 저희가 항상 저희 학교가 3월 20일쯤에서 이제 그 학년 여행을 떠났는데 남쪽으로 간 때는 벚꽃이 항상 절정이에요. 그게 점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대전은 4월 초, 뭐 서울, 경기 이쪽도 4월 초에서 중순 요때까지 이제 벚꽃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면 이제 꽃이 활짝 피는 시기입니다. 네. 좀 애들이랑 같이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좋고 춘분이라는 절기가 좀 의미적으로도 한번 되새겨볼 만한 절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애들이랑 꽃놀이 한번 가자. 춘분에는. 근데 꽃놀이를 갔을 때 좀 추웠던 것 같아. 아직까지 춘분은 조금 추워. 춥죠. 그렇죠. 이제 같아진다 뿐이지 뜨거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청명. 청명은 양력 4월 6일 경이고 봄이 되어 산라만상이 맑고 밝으며 화창에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시기다. 아 무슨 조선일보에 있는 무슨 오늘의 운세 4월 있는 것 6일 같네. 이렇게 하지만 4월 5일, 4월 4일 이때거든요. 다. 그러니까 식목일이 바로 이때 있죠. 옛날에 이제 로키 씨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때는 식목일이 국경일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우리 차이 나이 얼마 난다고. 그렇죠. 식목일 나. 아니 뭐 근데 4-5살 차이면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경험이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면 초등학생 때 아니었어요? 고1 때 중1이었을까? 아니 근데 식목일이 식목일이 국경일이 아니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꽤 됐어요. 그래? 꽤 됐어요. 국경일 안지 20년 넘었을걸요? 그래?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고. 근데 식목일이 꼭 중요해서 국경일이라기보단 그때는 이제 월별로 일부러 국경일을 하나씩 둔 거죠. 월별로 이제 쉬라고. 식목일이었는데 저는 이때가 저희 할아버지 기일이었기 때문에 식목일마다 이제 항상 이제 성묘를 갔었는데 저는 할아버지 기일이라서 성묘를 가는 줄 알았는데 이때가 바로 성묘를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 청명 때.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나무도 심고 하는 교육이었으면 저는 우리 애들하고는 식목일 때는 좀 나무를 좀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한 그루씩 심어도 아이들한테 좋을 건데 이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어서 심을 데가 없기는 한데 장모님 댁에 뭐 한번 길러보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 텃밭에다가 한번 길러보든 나무를 꾸준히 하나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진달래가 펴서 화전도 부쳐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쑥 버무리도 먹고 청명주라는 걸 마신다고 하는데 근데 한식 날이 이쯤인가요? 한식이 음력 며칠이야? 모르지. 모르겠네요.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검색 안 된 질문을 던지면 뭐 방송 사고 내라는 건가요? 잠깐만 있어봐. 좀 찾아보자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한식이 청명이랑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 명절이고 이제 쑥 버무리는 한식날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네요. 쑥 버무리 이제 애들이랑 같이 쑥 캐고 그러고 놀면 좋겠죠. 쑥 같이 캐고 요즘에 이제 중금속 많으니까 도로 옆에 말고 좀 한적한 데서 쑥 찾아서 캐고 그걸 이제 잘 모았다가 이제 말려갖고 밀가루랑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찜통에 딱 치면 이제 쑥버무리가 되니까 같이 만들어 먹어도 좋고 제가 애들이랑 같이 했을 때 좋았던 거는 뭐 여러 번 했던 건 아니고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쑥 같은 거 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쌀 같은 거 가져간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쑥 캔 다음에 방앗간에다 맡겨요. 그럼 방앗간에서 이제 쑥떡 가래떡을 쫙 만들어 주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먹어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언제 한번 쑥떡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해서 방앗간에서 그걸 해서 와가지고 저를 주면서 맛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후로 나는 봄마다 쑥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정말 너무 쑥시루떡이야 우리 엄마가 하는 건. 정말 맛있기는 한데 매년 쑥떡을 받을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만 언제까지 이걸
아니지. 요즘에는 맛있게 먹고 있고 근데 너무 고생하니까 쑥 캐느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쑥 이야기 하니까. 쑥 금방 캡니다. 근데 뭐 장모님 고생 안 얼마나 하신다는 캐는지 모르지. 정말 물론 장모님 손이 크시긴 한데 한 포대기 한 포대기. 4인 가족 먹을 정도 쑥이면 이제 금방 캐요. 쑥이 이제 잘 자라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 애들이랑 같이 그때 쑥 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커야겠죠. 아직은 이제 뭐 한 2살짜리 1살짜리 근데 되고. 감자 씨 진짜 할 생각이 있어? 이런 것들? 감자 씨가 쑥을 캐려고 같이 호미질을 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네.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야 나한테는 농사일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농사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맞네. 그런 거 잘하고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히려 뭐 컴퓨터만 다루시는 이과생 로키 씨가 그런 걸 할 느낌이 아닌 거죠. 뭐. 저는 뭐 애들이랑 같이 자연에서 어울리고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바쁩니다. 지금 24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6번째입니다. 아니 저 건너뛸 것도 있겠죠. 그냥 쭉쭉 말하고 봄이라서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 봐요. 이제 그 다음은 고구. 양력 4월 20일쯤이네요. 지금 고구죠 참. 네네네. 그래서 이때 관련한 속담으로 이제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라고 해서 이제 이때 비읍자가 비가 안 있는 오면 건데 어쨌든 이제 봄비가 내리는 거죠. 이때 봄비가 좀 와야 돼요. 캄보디아 갔을 때도 이때쯤이었거든요.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이때쯤에 비가 내리는 거에 망고가 익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고가 익는다. 네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고구라는 절기가 이제 봄비니까 야구 우천 취소도 많이 됐어요. 이 4월쯤에. 근데 우천 취소도 여러 번 됐어요. 그러네. 비가 좀 이때 왔다. 지난주. 이때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그때 캠핑 갔을 때가 이즈음이었는데 이즈음에 비가 와가지고 또 막판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내기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때 벽시 같은 거 애들이랑 같이 모내기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벽시 발화도 하고 했었는데 벽시 발화 한번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막 농가에서는 큰 다라에다가 약품 같은 거 막 넣고 막 해갖고 벽시를 꽉 채워갖고 그걸 다 싹을 틔우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는 저희가 할 건 아니고 벽시 요만하게 사서 싹 틔우기 이런 거 꼭 벽시가 아니더라도 싹 틔우기가 좋은 시기라는 거겠죠. 비도 오고 땅도 촉촉하고 하니까 이때 또 찻잎도 잘 커서 요때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찻잎 보령이나 뭐 이렇게 좀 보령이 아니죠. 보성이나 보성도 이런 좋고 그때 어디 강진이었나요? 강진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여름향기란 드라마 아세요? 네. 여름향기 드라마 여름인데 어쨌든 고구가 봄의 끝 여름을 맞이하는 시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향기는 보성 녹차밭에서 그렇게 찍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뭐 그렇게 그러려나요?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있었습니다. 송승헌과 손예진이 나온 드라마였고요. 겨울연가 이후로 이제 그 4계절 시리즈로 이렇게 낸 건데 좀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 정도 대배우들 둘 놓고도. 가을 동화랑 겨울 연가가 너무 메가 히트를 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건 있죠. 봄의 왈츠, 여름 향기. 난 다 봤어. 왜냐 무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서 그 연출가 거를 그리고 한창 된 연사마에 빠져 있었죠. 뭐 전형적인 뭐 로맨스 드라마였죠.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 좀 유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흑산도에서는 이때 조기잡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기를 고구살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가 진짜 맛있다. 알이 차서 조기가 이때 하더라고. 알이 차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전어구나. 내가 가을 전어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헛소리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입하 양력 5월 5일이고 여름이죠 이제. 이쯤 되면은 여름이네요. 맞아. 해서 이제 요때 양력 5월 5일이면은 어린이날이랑 비슷하네요 시기가. 그렇죠.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이제 뭐 여름이니까 또 싱그러운 어린이들과 함께 뭐 아예 상관없이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로 할 때 입하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지? 뭐 모르겠어요. 뭐 자란다는 의미가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니 뭐 어린이들은 잘 안다. 저는 이제 계절적으로 고구랑 이파랑 그 좀 닮은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때도 역시 쑥 여전히 캐는 시기고 그래. 여전히 뭐 차 마시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걸 보면 이 두 개의 날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계절적으로 뚜렷한 변화, 봄에서 여름 가는 건 계절적으로 뭐 그렇게 엄청 뚜렷한 변화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농번기라 바빠지긴 하고 이렇게 새롭게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좀 저는 큰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아무튼 가로수에 이제 이때쯤 이팝나무가 엄청 펴요. 아, 그쵸. 지금 엄청 폈죠. 이팝나무 비슷하죠? 설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흰쌀밥을 이파라고 불렀어요. 이파. 옛날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밥풀처럼. 이팝이 이밥. 흰쌀밥을 이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가 쌀알이 열리는 것 같아서 이팝나무라고 불렀어요. 네. 조팝나무. 그건 조겠죠? 조밥이니까. 네, 뭐 아무튼 조팝나무에서 어떤 다른 걸 연상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 깔깔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터져요. 아무튼 네, 그러네요. 뭐 그런 시기입니다. 뭐 가로수에 한참 벚꽃이 가고 이제 이팝나무 가로수가 쫙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요 입하 시기 5월 6일쯤입니다. 네. 소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5월 21일 경이죠. 네. 이 소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여름이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28일 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이 5월 달의 날씨가. 와, 너무 30도예요. 5월 21일이면 이때만 30도를 왔다 갔다 해요. 29도, 30도, 31도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요. 초여름이고 근데 아직 밤은 선선하죠. 밤은 그래도 좀 열대야까지는 아닌데 요즘에 또 열대야이려나? 열섬 현상 때문에 또 도시들은 좀 더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소만이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가 시작됩니다. 보릿고개가 여름부터 시작이에요? 네네. 이 보릿고개가 이때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가 이미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던 시기. 그래서 지금 아직 보리 수확 전이라 청보리가 막 피어 있고. 그렇구나. 고창 청보리 축제가 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만 바로 직전부터 소만 정도까지는 계속 청보리예요. 그래서 보리가 없어요 지금. 딱 겨울에 먹은 것도 똑 떨어지고 해서 요 지난 다음에 이제 요 다 소만 다음에 망종인데 망종 가면 이제 보리 수확을 하니까 여기가 이제 보릿고개죠. 애들이랑은 이때 봉숭아가 핀다 그래서 애들이랑은 이제 봉숭아물 드리고 그렇게 놀면 되죠. 처음 연애할 때 거기서 뭐 어디 이상한 합성 공장에서 만든 봉숭아를 갖고 와서 그렇게 발라달라고 그래서 봉숭아 잎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시뻘건 거를 맨날 손톱에다 제가 발라줬었죠. 발톱에다가 봉숭아 물 드린다고. 아니 근데 그거 어렵지. 봉숭아를 찾아다가 봉숭아만으로도 안 돼. 뭐 명반 있어야 돼. 그래. 뭔가 있어야 돼. 그걸 섞어가지고 그걸 갠 다음에 손톱에 발라서 한 다음에 랩으로 씌워가지고 해야 돼. 그걸 어느 세월에 하니? 근데 이제 문구점에 갔더니 1,000원인가 파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순수한 느낌 있잖아요. 그 봉숭아 물을 들인 손톱의 순수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울 때 1,000원짜리 사가지고 색깔은 좀 봉숭아랑 달랐어요. 아 그렇나? 네, 봉숭아는 좀 약간 좀 수채화 같은 느낌인데 이 로키 씨가 발랐던 그거는 뭐랄까 립스틱 같은 느낌이랄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첫째 딸 봉숭아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막 좋아할 것 같아요. 입에만 되지 않는다면 뭐. 너무 귀찮겠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포. 요즘에 이제 한창 아포와 아이아이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지만 뭐. 안 해. 아퍼 싫어. 정말 노를 잘 배우는 게 참 좋은 거죠, 그죠? 현대인에게 노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시기에 다 그렇다 하니까 싫어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때는. 네, 다음 절기로 넘어갈까요? 이제 망종이죠. 망종 이제 뭐 망하다 망자가 아니라 이제 까끄라기 같은 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하고 또 이때가 6월 6일 이 경이니까
사실 이제 아까 그 전에 모내기 준비로 이제 벽실을 틔웠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내기로 엄청 바쁜 시기래요. 망종이 사실 저희 뭐 직장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기인데 농사에서는 뭐 이때 뭐 어마어마한가 봐요. 네, 그래서 망종 때는 뭐 정신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오줌도 그냥 발에 싼다고 속담이 그런 속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때 너무너무 바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보리를 베고 그때 보리 수확하고 이제 또 그 자리에 벼 이제 물을 받는 거죠. 어? 이제 뭐 논에다가 이제 논을 막아요. 물이 못 빠지게 못자리를 만든다고 하죠. 그다음에 양수기로 물을 거기다 계속 털어 놓으세요. 그럼 물이 꽉 차죠. 그럼 이제 이양기 갖고 와서 이제 벽시 틔운 것을 모판에다가 그 전에 이제 심어놨고 벽시를 틔운 다음에 이제 모판에다 이제 하나하나 꽂는 작업을 그 전에 해놔요. 그럼 이제 그걸 이양기에다 갖다 놓으면 이양기 트랙터가 쫙 돌아가면서 이제 바닥에 다다다다다 꼽는 거죠. 지금은 뭐 기계가 다 해주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줄쳐갖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꽂았지 않겠어요? 네, 너무너무 바쁜 시기이고 이때 이제 뭐 매실도 초록 매실이죠. 초록 매실이 이거는 매실차 이렇게 담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군대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제 4월 제가 5주 옛날 훈련 받았으니까 4월 28일에 입대해서 5주 정도면 이제 6월 첫째 주 정도까지 돼요. 5월 말에서 6월 첫째 주에 5월 말쯤에 이제 행군을 하는데 논산이었거든요. 밤에 이제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반딧불이 그렇게 눈앞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헛걸 본 거 아니야? 아니. 반딧불이가 20km,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있나? 20km밖에 안 걸어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반딧불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논산길에. 논산 그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가 바로 반딧불 축제도 하고 그때 반딧불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나 반딧불이 약간 어떤 지역의 한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무주 지역의 반딧불이 한정적이죠. 축제 정도 반딧불이 굉장히 생각했거든. 공기가 맑아야 돼요. 맞아. 보니까 그래서 지역 한정적인 거는 맞죠. 지역 한정이 아니었으나 지역 한정이 됐겠죠. 맞아. 근데 맞아. 제가 있을 땐 군대는 벌써 제가 갔다 온 지 20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그때 논산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렇구나. 지금도 논산 괜찮을걸요? 논산은 뭐 발전 안 되는 슬픈 도시 중에 하나니까. 인삼이 있잖아요. 인삼은 금산이고요. 논산은 제가, 딸기가 유명합니다. 맞네. 제가 헷갈렸네요. 논산은 벼농사랑 딸기가 유명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찍은 그게 또 있어. 스튜디오도 있어. 거기. 어쨌든 뭐 그렇군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망종도 애들이랑 같이 뭐 매실차도 만들고 반딧불도 좀 보러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할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그럼부터 15일에 한 번이에요. 2주에 한 번. 안 하는 때도 있죠. 뭐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좋아 그래. 하지 이럴 때 이제 다음에 하지인데 하지 때 할 게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디 갈 수가 없어. 이땐 그냥 하지 말 그대로 키즈 카페 가야 돼. 6월 21일 경인데 이제 낮이 제일 긴 시기입니다. 낮이 제일 긴 시기고 이때 핵감자가 그렇게 귀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감자가 이때 수확되는구나. 감자는 뭐 계속 수확될 건데